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부터 리뷰하는 방식을 살짝 변경을 주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방송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드라마 보면서 얘기하듯이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많이 놓치는 것 같고, 저도 해야 할 말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그냥 방송을 저 혼자 쭉 보고 나서 요약을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네,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4화 방송이었습니다. 18팀으로 1차 라운드를 거치고 오늘이 2차 라운드 첫 방송이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연도별 음악이었어요. 1990년이라던가 2000년도 이렇게 연도가 제시되고 그 연도에 맞는 음악을 하는 게 주제였고요. 1라운드 때 점수가 높았던 팀이 상대팀을 선택을 해서 1대1로 붙는 데스매치 형식이었고요. 2라운드에 11팀이 올라왔고 4팀이 2군이라는 형태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1대1로 붙는데 왜 짝수가 아니라 11팀인지 모르겠네. 근데 아마 어쨌든 2군이라는 형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떨어진 팀 중에서 상위 점수인 몇 팀이 2군 팀들과 또 경쟁을 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패자부활전 같은 라운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방송의 간단한 소감은,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것 같은데, 먼저 주제에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방송에서 팀 리더의 영향도 거의 없다. 그리고 자작곡으로 대결하는 것이 좀 재미가 없는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 평가단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점수 반영이 60%였죠. 이 부분도 있었고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요. 일단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밴드 서바이벌에서 주제가 연도별 음악이라고 딱 나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밴드나 아니면 적어도 그 시대에 유행했던 밴드 장르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오늘 무대들은 연도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주제랑 상관없이 그냥 말을 다 가져다 붙이면 되는 시기였어요. 예를 들어 2000년도를 선택했던 원인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2000년도에 대한 생각, 그래서 그때 자유로움이 생각나고 그런 와중에 결과적으로 히피라는 곡을 했고, 마찬가지로 2000년도를 했던 헤이맨 밴드는 어릴 적 그 당시에 본인들이 봤던 만화가 생각난다면서 그런 주제의 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각자 생각하는 그 연도에 있었던 이야기로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주제가 없는 거죠.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나상현 씨 밴드는 80년대 음악 주제에서 88 올림픽의 이제 주제가를 떠오르게 하는 손에 손잡고라는 가사를 사용하고 인트로 사운드라던가 그런 분위기를 좀 냈는데요. 전 사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80년대 주제 그리고 밴드 음악 이러면 88 올림픽을 떠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이게 그나마 그래도 연도와 연관이 지어서 음악이 나왔던 팀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방송이 결국 그냥 바로 처음부터 자작곡 대결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밴드들은 자신들이 이제 각자 해오던 음악 장르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자작곡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물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곡을 쓰거나 습작해 놓은 곡을 만져서 사용을 하겠지만, 하지만 갑자기 본인들이 80년대 음악 딱 걸렸는데 본인들 장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시간 안에 못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1980년도 밴드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헤비메탈 그리고 LA 메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블랙 사바스, 주다스 프리스트, 메탈리카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조비나 건지 앤 로진스 이런 팀들도 있었죠. 근데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밴드들도 몇 없잖아요. 근데 밴드 방송이니까 주제는 연도별로 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해당 연도에 발표했던 음악 중에서 카피를 하라든가 대표적인 가수를 딱 정해놓고 카피를 하는 대결로 하는 게 방송적인 재미는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송은 지금 처음부터 자작곡 대결로 가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근데 일단 쇼미더머니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쇼미더머니는 계속 곡을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힙합 음악은
샘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밴드 음악의 자작곡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어쩌면 이 방송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 자극적으로, 그래서 밴드판 쇼미더머니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방송이 좀 잘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음원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자작곡, 신곡 음원 발표에 초점을 맞추고 방송이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실제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다른 음악 방송들이 최근에는 음원 발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을 배제할 순 없죠. 아니면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밴드 음악에서도 이제 스스로 곡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뭐 그 부분을 살리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자작곡으로 대결하는 것이 크게 재미는 만들지 못했다. 다른 뭐 슈퍼밴드나 그랬던 방송들에 비해서도 그 점이 재미가 없는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일단 참가한 밴드들이 하는 음악들이나 무대를 보면 기존의 밴드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들으면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긴 해요. 저는 좋게 다 들었어요, 무대들. 와, 재밌고 좋고, 이런 거 현장에서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음악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일반 관객들은 거의 방청 신청이 지금 없고, 이런 참가한 밴드들의 팬들만 방청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쇼미더머니처럼 그냥 관객 투표로만 100% 승패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팬투표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관객 투표 점수 비중이 좀 높은데 이 방송은 전문 평가단이 지금 등장을 해서 60%의 점수 비중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팬들한테 투표를 다 맡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전문 평가단도 밴드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도 좀 배치를 했지만, 다른 좀 외적인 부분들을 보시는 전문가분들도 좀 왔잖아요. 근데 정작 심사를 할 때는 밴드 음악이니까 밴드 음악을 좀 잘 아시는 사람이 아니면 심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특정 분들의 심사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도 약간 엇박자가 나고. 그래서 차라리 그걸 그냥 팀 리더들한테 시키는 게 어땠을까? 쇼미더머니는 팀 리더들이 곡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하니까 꽤 큰 영향이 있는데, 이건 밴드 음악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조언만 하니까 뭐 다음 라운드에서 한 번씩 참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팀 리더들이 있을 이유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대결은 3차례가 있었는데요. hen론안과 5월 5일, 그리고 나상현 씨 밴드와 파츠, 그리고 원유와 헤이맨. 이제 방송에 공개된 결과는 이제 5월 5일과 나상현 씨 밴드가 이겼다는 것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그 무대들은 5월 5일과 나상현 씨 밴드가 이길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개가 아직 안 된 원유와 헤이맨은 사실 저는 둘 다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가 더 많았어요, 저는. 다른 밴드들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이랬는데, 약간 두 밴드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많았지만 그래도 선택을 하려면 저는 헤이맨이라고 생각해요. 원인은 제가 1라운드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무슨 음악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악을 들으면. 그러니까 악기 개개인 실력은 뛰어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음악인지를 모르겠고, 특히 보컬을 저렇게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전혀 모르겠어요. 뭐 디테일하게 왜 나누는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장점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결국 가장 큰 포인트는 악기들은 각자 잘 치는데 곡 진행 자체가 벌스마다 연결이 없고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곡들을 이어 붙여 놓은 듯한 느낌? 오늘 무대에서는 랩도 나왔잖아요. 사실 그 랩 파트가 등장하는 것도 뜬금이 좀 없었지만 그 랩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방송도 타깃층을 잡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깔고 뭐 그 위에 이제 힙합과 아이돌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좀 질린 그런 소수의 10이고, 그리고 예전 밴드 음악의 향수를 좀 가진 30대 이상을 노리는 방송이 돼야 됐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물론 이 제작을 한 NPMG나 이 연출을 하고 있는 엠넷은 이 엠넷이란 채널의 힘으로 뭐 이 정도 홍보한 다음에 기존의 이제 밴드 음악 시장, 뭐 페스티벌 등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만 점유를 해도 수익이 나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중적인 관심이 적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그곳에도 많은 팬들이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많은 밴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방송에 참여한 밴드들이 이후에 그 시장을 또 점유하는 데는 더 유리할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방송적으로는 지금 인기가 없죠. 지금 시청률이 0.2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방송이 침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결국 전체적으로 보컬의 힘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밴드 음악에 기대하는 보컬이 있는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그냥 다른 뭐 싱어게인 슈퍼밴드라던가 어쩌면은 올해 후반기에 SBS에서 아이돌 밴드 그 서바이벌 방송이 하는데 거기보다도 보컬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몇 팀들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강력한 우승 후보는 역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터치드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썰이나. 그 터치드도 사실 본인들의 밴드 스타일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위해서 좀 더 보컬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좀 전형적인 패턴의 곡들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한국인들도 좋아하는 밴드 음악 스타일, 본조비나 뭐 건스앤로지스 같은 스타일로 이 방송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보고 리뷰할 포인트가 있으면 리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